자, 이온 결합력 녹는 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공식이랑 잘 예를 들어서 쓴 것까지 선생님 풀어준 것까지 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기를 좀 봅시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우리 화학 결합,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도 할 거고 금속 결합도 하겠지만 원자들이 결합을 하거나 이온이 결합을 하는 건 안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겁니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거리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 간 결합이 되겠죠. 거리가 되겠죠. 0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많아진다, 작아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멀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불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 너무 불안정은 아니고 안정하지 않다. 자, 얘는 견우고 얘는 직녀야.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너무 불안정하다. 맨날 울고 있겠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에가 7월 7석이었습니다. 둘이 만나. 오, 너무 좋아. 당기는 힘 때문에 둘이 가까워지면 안정해질 거다. 에너지가 낮아지죠. 안정해질 거다.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정해질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진 것까지는 좋은데 핵이 너무 가까워진다 봐요. 핵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정해집니다. 자, 견우하고 직류도 적당히 포옹만 해야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정해집니다. 흥분하겠죠. 네. 괜찮을라나 이런 거. 네. 어찌됐거나 남녀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정하다. 정확하게는 핵끼리 너무 가까워지니까 핵은 플러스잖아. 아무리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라도 핵은 플러스니까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급격히 불안정해집니다. 자,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핵간 반발력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이고 음이온이 멀리 떨어졌어. 이건 좀 불안정해. 에너지가 높아. 근데 둘이 가까워지면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그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핵끼리 반발력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갔다가 떨어졌다 가장 안정한 데서 결합이 딱 형성이 되겠죠. 이게 가장 안정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온 결합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력 때문에 안정해지고 핵간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진다면 중간쯤에 이 두 에너지를 합치면 중간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여기서 쑥 올라가 사이로 쑥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데야. 여기가 결합이 형성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거리, 여기를 R이라고 할게. 이때 거리, 이거를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썼던 이온 간 거리가 되겠지. 이온의 핵간 거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간 거리. 그 공식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기준점이라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그래서 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다.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 자, 그럼 보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는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요만큼 넣어주면 다시 떨어질 거야. 그래서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이걸 끊기 위해서는 다시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얘 말고 어떤 물질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결합이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이 기본이 된 물질보다 핵간거리는 멀지만 이온 결합 에너지는 엄청 크기 때문에 얘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합이 형성이 된 거니까 더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을 끊으려면 이만큼 에너지를 다시 똑같은 양만큼 공급해줘야 되니까 더 오래 가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녹는 점이 더 높다. 선생님, 거리가 먼데요. 거리가 멀다고 무조건 결합이 약한 건 아니잖아.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지도 모르잖아.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죠. 이온 결합력 F는 비례한다. 어떻게?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랑 비례하는데 이 이온 결합력은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랑 비례하는데 얘는 또 비례한다. 뭐랑 비례한다? 이온 결합 에너지와 비례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죠. 얘가 뭐 Li F였다 치자. 얘가 Li F였다 치자. 그럼 얘처럼 될 수 있는 건 누가 있겠니? 그러면 얘처럼 될 수 있는 거리는 좀 멀어졌어. 그러면 Mg로 하죠. Mg는 리튬보다 Mg가 반지름이 클 거 아니야. 그리고 플로린 옆에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산소를 놔볼게요. 산소. 그러면 리튬이 이만하다면 마그네슘은 이만할 거니까 더 크죠. 하지만 플로린 이온이 이만하다면 산화이온은 요만합니다. 별로 크기가 많이 크지 않죠. 그러니 거리는 얘가 좀 멀어진 게 맞지만 플로린과 리튬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비해서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녹는 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 그럼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으니 이온 결합 에너지도 크고 결합력도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113페이지에 나와 있죠. 113페이지. 112페이지 밑에 설명도 돼 있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제일 윗줄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밑줄 치시고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요 점이 가장 안정한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인데 얘보다 더 안쪽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하고 얘보다 더 먼 이쪽에서는 인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안쪽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하고 이 뒤쪽에서는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세요. 그래프랑 스몰 a라는 것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먼 곳인데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그래프인 반발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이 급격히 줄고 있죠.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B는 가장 안정한 결합이 형성된 곳,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 C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가는 건 인력이 아니고 반발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나왔어. 선생님 많이 그렸죠. 양이온,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그렇게 연속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이 NaCl은 분자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간단한 개수비, 정수비로 실험식이라고 하고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요거 기억하시고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중성이 되도록 개수비 맞추는 거 많이 한 거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다. 첫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이라고 했는데 잘 부서진다. 그럼 결합이 약하냐? 아닙니다. 결합은 강하지만 잘 부서지는 이유는 양이온음이온인데 좀 밀어. 그 그림에 잘 나왔잖아. 별로 이렇게 밟아. 그럼 옆으로 한 칸만 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아래로 겹쳐집니다. 반발력이 생기죠. 한 칸만 가면 반발력이 생겨서
잘 깨진다. 그래서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누구 생각하느냐? 항상 소금 생각을 합니다. 소금을 가열하면 안 녹습니다. 잘 안 녹아요. 왜? 죽염도 만들고 막 그렇잖아. 막 구워서 구운 소금도 있죠? 안 녹아요. 하지만 밟으면 잘 부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금 생각을 하자. 소금 생각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고체에선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물에 아주 잘 녹아서 전류가 흐른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넘겨서 전기전도성이 나왔습니다. 전기전도성이 가끔 예외는 있어. 앙금 같은 거 그냥 무시하시고 고체에선 없다. 액체에선 생긴다. 물에 녹아도 당연히 생길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전기전도성 1학년 때도 그랬지만 2학년 때도 중요하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1학년 때도 나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체에선 없다가 왜 액체나 수용액에서 생기냐? 이건 자유롭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고체에서는 이온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이온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온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우리 전 시간에 전기분해 했잖아, 그지? 이온이 자유롭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3번 물에 대한 용해성 얘기했습니다. 우리 뒤에 수업을 듣고 온 학생은 안 들었으면 아직 모르겠죠. 물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이 자유롭게 다시 이온 결합은 Na+라는 양이온과 Cl-라는 음이온이 엄청난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극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물 분자도 극성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얘기했죠. 극성이기 때문에 요 극성 쌍극자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16, 17, 18강을 듣고 와야 됩니다. 물 분자의 산소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부분이 얘를 이렇게 둘러싸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띄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분 양전하인 산소 부분이 수소 부분이 얘를 둘러싸서 이렇게 띄어버린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런 걸 용매,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는데 용매화라고 하는데 물이 둘러싸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화되었다. 그래서 수화된 모형이고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 이 그림이 맞는지를 찾는 걸 물어본 적도 있고 학교 내신에서는 이걸 글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양이온은 물 분자의 산소 부분이 양이온을 향하게 둘러싸고 음이온은 물 분자의 수소 부분이 둘러싸서 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녹는 그림이 책에도 잘 나와 있고 녹는 점 끓는 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비교는 다 했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책 보면서 여기를 확인만 좀 할 건데 114페이지를 보시면 4번 제일 끝에 표 보는 거예요. 표. 누굴 볼 거냐면 NaF 보세요. NaF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235 피코미터입니다. 235 피코미터. 오른쪽에서 CaO를 보면 240 피코미터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플루오린과 나트륨은 녹는 점이 996도밖에 안 되지만 산화칼슘은 2613도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핵간거리는 비슷하지만 1 플러스 1 곱하기 1 이쪽은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몸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럼 녹는 점은 3배가 안 되죠.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NAF, NaCl, NABr을 보면 NA는 동일하고 다 할로젠 원소의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핵간거리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MgO, CaO, 그 다음에 산화 스트론튬을 보면 O는 다 똑같고 전부 다 2족 금속들인데 핵간거리, 반지름이 커지면서 핵간거리가 커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온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전하량의 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죠. 114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개념 플러스가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의 그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나왔는데요.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류의 색이고 여기가 온도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땐 0이야. 0. 뭐 없잖아 0. 고체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그럼 이렇게 변화가는 이 온도는 당연히 이 물질의 녹는 점이겠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 상태라서 이온이 자유롭지 않지만 여기는 액체가 됐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낮아지냐고? 이건 그냥 책에 써 있어서 한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될 거예요. 자, 13강을 마쳤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13강의 117페이지까지 역시 문제를 풀고, 우리는 풀이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겠다 싶은 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하거나 하면 해결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다시 너무 그립죠? 대면 수업이 되면 그때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14강하고 15강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을 하면 이미 찍어놓은 16, 17, 18까지 큰 3단원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고 그 다음 강 4단원의 한두 강 정도는 혹시 학교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선생님이 더 수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산화환원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나오면 양적 관계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이 되면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대면을 하더라도 동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